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진 입문자용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 역대급으로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공들여 만든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오히려 저는 사실 다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던 콘텐츠를 한번 소개했던 것인데 이런 반응이 있다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그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영상만 가지고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을 더 깊게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 좀 꼭 알아야 될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몇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입문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나쁜 표현으로는 오지랖, 이렇게 사진을 좀 찍는다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조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 사진을 찍고 열심히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찍은 사진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조리개 값으로 찍었어요? 어떤 셔터 스피드? 어떤 ISO 값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참고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진의 기본에 충실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세 가지가 사진의 노출을 맞추는 전부이거든요. 처음에는 조리개 수치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서 빛의 양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ISO,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 셈입니다. 더 이상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심플한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심플한 것이 가장 또 어렵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근 카메라 구매하시면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최근 카메라를 구매해 가지고 메뉴 시스템만 연구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분명히 여기에 메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보면 어디에 그 메뉴가 있는지 찾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세팅을 해놓고 제가 다시 메뉴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진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이 생기면 저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건 사용자의 편의를 프리셋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메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에퍼처랑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 입문하실 때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씩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진 잘 찍고 싶은데요. 조리개는 몇 놓고 사용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조리개에 대한 공식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방하면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조여서 찍으면 빛을 조금 받아들이는 대신에 깊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배경 초점 맞은 포인트나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 모두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반대로 또 앞에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서 찍으면 초점이 맞은 녀석은 선명하지만 그 뒤에 또 그 앞에 초점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은 배경이 흐려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빛이 줄어들면 개방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빛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개방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이는 것이 빛을 적당히 차단하는 데 유리할 겁니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흐릴 거냐 말 거냐, 그게 내가 사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걸 고민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풍경에는 F값을, 조리개 값을 8, 11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이런 룰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렌즈를 또 카메라 구매하면 렌즈 선택에 고민이 많죠.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밝은 렌즈가 좋은 렌즈야. 밝은 렌즈가 최고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밝은 렌즈라고 하는 건 이제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 렌즈인데요. 예를 들어서 f4로 나온 조리개 수치가 있는 렌즈와 f1.4로 나온 조리개 수치 렌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스탑이라는 표현 이야기 드렸죠. 여러 개의 스탑에 빛이 더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 스탑마다 빛의 양이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야간에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면 조금 더 밝은 렌즈를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셔터 스피드를 또 느리게 하면 충분히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꼭 밝은 렌즈를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리개 수치는 밝지만 최대 개방했을 때 초점 맞은 부분, 중앙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화질 저하가 있는 렌즈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렌즈의 광학적인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밝은 렌즈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고가의 렌즈를 내가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고가의 렌즈라고 꼭 해상력이 좋으냐, 이런 거를 초보 때는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밝은 렌즈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찍는 것이 아니라면 꼭 F값이 1.4까지 개방되는 그런 렌즈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최대 개방해서 배경을 팍팍 날려야 폼나는 사진을 찍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왕 DSLR이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DSLR 세대는 아니고 미러리스 카메라 세대인데요.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닌 전용 카메라를 쓸 때는 개방해서 찍어야 제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강조드리면 조리개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배경까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배경을 좀 정리하고 흐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개방해서 찍는다고 폼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처음 사진할 때 들었던 충격적인 원치 않는 조언이었는데요. 제가 입문했다고 하니까 주변에 사진 잘 찍는다는 분들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이나 개방해서 찍지, 우리 전문가들은 삼각대 세워놓고 조여서 깊은 심도로 선명한 사진을 찍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몇 번 강조드리지만 조리개 수치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조인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방한다고 멋져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을 겁니다. M모드로 찍어야 전문가지, 사진 좀 배우려고 하면 매뉴얼 모드로 찍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 어떤 때 쓸까요? 저는 이제 상업사진을 찍는데 상업사진 작가들은 매뉴얼 모드를 많이 쓸까요? 답변은 완전 노입니다. 대부분 상업사진 작가들은 Aperture Priority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업 작가들도 매뉴얼 모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플래시, 조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매뉴얼 모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스튜디오 같이 실내 상황에서 빛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 빛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편의 때문에 그런 거지, 전문가라서 꼭 매뉴얼 모드를 사용해야만 돼서 매뉴얼 모드가 더 우월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Aperture Priority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가 편하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Shutter Priority 모드, 그러니까 셔터 우선 모드로 해서 셔터를 제어하는 것이 더 편리하면 그걸 또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모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고정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해 보실 때 연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사진을 찍는 재미를 위해서 매뉴얼 모드가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매뉴얼 모드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린 채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냥 즐기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입문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원치 않는 조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를 살펴봐야 될지 제가 초심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입문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상을 강의 영상들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영상 시리즈를 만들 때는 약간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다루고 있지만 특정 카메라 세팅을 하고 그 세팅 값을 어떻게 보정해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라이카 디룩스 8 유저나 또는 리코 GR3 유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강의와 야간 촬영 세팅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 영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영상의 디스크립션 상세 영역에 제가 멤버십 가입하는 링크를 소개해 두었으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